많은 이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곁에 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건만 정작 마음을 편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고, 어떤 이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필요할 때만 찾아와 이용하고는 돌아선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보다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가진 것 없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닫게 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먼저 볼 것은 성, 즉 정직함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평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일 만날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뒤통수 치지 않으리라는 확신, 가까운 이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않으리라는 신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정직함이 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혜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에, 말솜씨에, 그럴듯한 약속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눈빛만 봐도 진심인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온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의 작은 틈새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속고 상처받고 뒤통수 맞는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털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음의 여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먼저 본다.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먼저 볼 것은 정직함이라 했다. 재산이 많은지, 말을 잘하는지, 능력이 뛰어난지는 그 다음 문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재산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재산으로 남을 속이고 이용한다. 말을 잘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말로 거짓을 꾸민다. 능력이 뛰어나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남을 해친다. 결국 정직함이 없으면 다른 모든 장점은 오히려 위험한 무기가 된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을 이루겠는가?
큰 수레에 멍에를 매는 나무가 없고 작은 수레에 고삐를 매는 나무가 없으면 어찌 수레를 끌 수 있겠는가? 신의 즉 믿음과 정직함이 없으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화려한 인맥도 많은 친구도 아니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마음 놓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뒤통수 칠 걱정 없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팔아먹지 않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핵심 조건이 바로 정직함이다. 정직한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뒤통수 칠 걱정, 속일까봐 의심하는 불안감이 사라진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평안함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 된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 빠른 것을 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평범해도 안정적인 것, 조용해도 진실한 것, 느려도 확실한 것의 가치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정직함이 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마음 편히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정약용 선생은 경계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명확히 제시했다. 말이 가벼운 사람,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깬다.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언제든 관계를 저버린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쌓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호의적이다.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속는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읽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르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주에 꼭 연락하겠다고 해놓고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돈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해놓고는 핑계만 늘어놓는다. 비밀 지켜주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 퍼뜨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흔들린다. 처음에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한다. 두 번째도 바빠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의심이 쌓인다.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사소한 거짓말이 큰 오해로 번진다. 작은 거짓은 큰 거짓을 낳는다. 처음에는 늦어서 미안해, 교통체증이 심했어라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한다. 하지만 거짓말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았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함이다. 저 사람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나를 또 어떻게 대할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석가모니는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 했다. 왜 그럴까? 거짓말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변을 보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오래 지낸 이들은 어떤 모습인가? 늘 불안해한다. 의심이 많아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한번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또 속는 거 아닐까?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정한 관계는 건강에도 정신에도 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설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면 한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 혹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내 곁에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자기 정당화다. 거짓말을 하고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변명한다. 약속을 깨고도 내가 바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댄다.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탓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하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왜곡한다. 결국 피해를 본 쪽이 오히려 미안해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간다. 마음의 안정을 흔든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약용 선생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이다.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심이 없다는 뜻이다. 숨기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직해진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내일 연락하겠다고 하면 정말 연락한다.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면 꼭 만난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없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지켜지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두 번째 특징은 어려운 순간에도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좋을 때 약속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지킨다. 세 번째 특징은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다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앞뒤가 같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것이 진짜 인격이다. 네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할 필요가 없다. 말 조심할 필요도 행동 조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약점을 잡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실수를
들촌에 창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편하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침에 눈 떠도 불안하지 않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 관계가 안정되니 인생의 갈등이 줄어든다. 쓸데없는 걱정과 의심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투박하고 무뚝뚝할 수도 있다.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반대로 말을 아름답게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종종 거짓이 섞여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단순히 좋게 보이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란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마음이 안전한 사람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지 않는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마음이 안전하다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약점을 잡아 협박하지 않는다. 뒤에서 헐뜯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 한 명이 곁에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친구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정직한 사람이다. 화려한 인맥이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인연이 닿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데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 답은 간단하다. 먼저 내가 정직해져야 한다. 정약용 선생은 몸을 바르게 하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고 했다. 내가 정직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이 모여든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다. 명확한 원리가 있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멀리한다. 자기들끼리는 편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데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느낀다. 서로 속일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고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으니 관계가 편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실천은 어렵지 않다. 첫째, 작은 약속부터 정확하게 지켜라. 내일 전화할게라고 했으면 정말 전화하라.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으면 꼭 만나라. 그 책 빌려줄게라고 했으면 잊지 말고 가져다 주라. 큰 약속은 누구나 지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바로 그 작은 약속들이 신뢰를 쌓는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늦지 마라. 돈 갚기로 한 날짜를 지켜라. 전화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신뢰가 된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바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다. 하지만 계속 지키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둘째, 남의 뒤에서 말하지 마라.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라. 못할 말이면 아예 하지 마라. 뒤에서 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진다. 저 사람이 없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 하지만 참아라. 한번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곳에서 당신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험담은 부메랑이다.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셋째,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아는 척, 잘난 척 하다가 거짓말에 걸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나도 알지. 그 정도야 누구나 아는 거야 하며 허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더 창피하다. 처음부터 그건 잘 모르겠네.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정직함의 증거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신뢰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가르쳐 주려 한다. 넷째, 실수했을 때는 핑계 없이 인정하라.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신뢰를 쌓는지 모른다. 많은 이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 내 탓만은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하며 변명한다. 하지만 변명은 신뢰를 깎아먹는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끝까지 부인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경멸받는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장자는 진실함은 하늘의 길이요. 진실하려 애쓰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 했다. 완벽하게 정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다시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정직함이다. 내가 그렇게 살면 정직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인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비슷한 사람들이 천천히 모여든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깊고 안정적이고 오래간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이라 생각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밤낮 없이 뛰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라는 것을. 억대 재산이 있어도 혼자 살면 쓸쓸하다. 큰 집에 살아도 믿을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다. 화려한 생활을 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공허하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다. 정직한 사람 옆에서 얻는 안정감, 평안함,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생각해보라.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배신할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뒤통수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함.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없다. 정직한 친구 한 명, 정직한 가족 한 명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은 어떤 명품, 어떤 여행, 어떤 사치품도 줄 수 없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정직한 사람 곁에 두면 근심이 줄고 거짓된 사람 곁에 두면 병이 생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오래 지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친다. 마음이 불안하니 몸도 아프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난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게 되는가? 그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솔직하게 답해보라. 만약 불안하고 의심되고 부담스럽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다. 나이 들어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여린 시기에 거짓된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 된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라. 그런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다. 평생 한두 명만 만나도 복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재산이다.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직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안정된다. 불필요한 걱정과 의심이 사라진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인생 후반기의 지혜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세상은 때로 정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냐, 손해만 보지라고 비웃는 이들도 있다. 세상이 험한데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당한다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분명히 말했다. 정직함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거짓말 한마디로 피할 수 있는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 순간은 힘들다. 약간의 과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 손해본 것 같다. 남들은 속이고 이용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나만 정직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답답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진다. 정직함은 쌓인다. 한 번의 정직함은 작은 신뢰를 만들고 10번의 정직함은 믿음을 만들고 100번의 정직함은 평판을 만든다. 그리고 그 평판이
결국 가장 큰 재산이 된다. 거짓말로 빠르게 올라간 사람들을 보라. 처음에는 잘 나간다. 말도 잘하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들통난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때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다. 반대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을 보라. 처음에는 느리다. 눈에 띄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간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오래전 한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다. 한 명은 말을 잘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손님들에게 약간씩 속이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고 저울을 조작했다. 당장은 돈을 많이 벌었다. 다른 한 명은 말은 어눌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다. 손님을 속이지 않고 물건값을 정확하게 받고 약속을 꼭 지켰다. 처음에는 벌이가 적었다. 10년이 지났다. 말 잘하는 상인은 망했다. 사람들이 그의 거짓을 알아챘고 아무도 그 가게에 가지 않았다. 정직한 상인은 마을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저 집은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손님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가게에 갔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났다. 말 잘하던 상인은 마을을 떠나야 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정직한 상인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배웠고 그 가게는 대를 이어 번창했다. 공자가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 사람이 모여든다.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함을 지킬 수 있을까?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짧은 이익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말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도 참아라. 그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정직함으로 얻는 신뢰는 평생 간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둘째, 주변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너무 정직해서 손해본다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마라.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당신이 쌓고 있는 신뢰의 가치를 모른다. 당신의 길을 가라. 셋째, 작은 것부터 지켜라. 큰 정직은 어렵다. 하지만 작은 정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작은 약속 지키기, 작은 거짓말 하지 않기, 작은 잘못 인정하기. 이런 것들이 모여 큰 정직함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직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도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았고, 지금도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정직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라. 당신이 정직하게 살면 당신의 자녀도 배운다. 당신의 손주도 배운다. 그렇게 정직함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정직함은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먼저 봐야 할 덕목이다. 재산도 명예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직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오히려 위험해진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삶도 바로 선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의심이 줄고 신뢰가 쌓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정직한 사람 한 명이 곁에 있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그들과 나누는 밥 한 끼, 차 한 잔, 이야기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뒤에서 말하지 않고 모르면 인정하고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가 정직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정직하게 살면 느리고 불리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라. 정직함은 투자다. 당장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얻는 평생의 신뢰,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직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들은 정직한 이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정직함의 길은 느리지만 확실하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평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